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이동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조금 암울한 전망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 양 진영이 어떻게 되죠? 미국과 나토, 유럽 쪽이죠. 유럽이 지금 한 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또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같은 이런 진영의 모습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지금 신냉전 사회가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지금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보호무역주의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위협.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도 있겠다. 무력으로 침공을 해서 빼앗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지금 악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만 올해가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피크를 찍는 겁니다. 올해 지금 11월, 12월 FOMC 회의까지 끝나면 4점 중반, 4.5% 전후에 금리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에 올린다고 하면 조금 올리거나 동결을 하거나 내년부터는 아마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때요? 글로벌 경기 흐름이 별로 안 좋죠. 내년에는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업들의 생산품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품이 점점 더 안 팔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주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 호재 같은 거는 별로 안 보이고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보면 악재만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은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어떤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고점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별화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화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향이 주다 그랬다. 방향. 어떤 방향? 우상향하는 방향. 이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업황이 좋아요. 업황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으면 성향 종목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에 수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겠죠. 반도체 수요. PC도 덜 팔리는 거고, 이제 스마트폰도 덜 팔리는 거고, 서버도 좀 덜 팔리는 거죠.
그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전망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강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좀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호황으로 돌아와 줘야 됩니다. 지금은 내년까지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안불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하기보다는 완만한 하락이라든가 하스권의 흐름, 크게 움직임이 없는 흐름인데 나올 것 같고, 이런 삼성전자 이 대장 종목이 못 움직인다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밸류체인 중소형주들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모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겠죠. 지금 반도체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흐름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낙폭 과대죠. 이 낙폭 과대 종목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수요가 감소되면서 실적 전망치가 줄어들고,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단순히 기대감에 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오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다려서 반등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업황이 언제 살아날지는 몰라요. 내년까지 실적 전망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보초 두듯이 가지고 갈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막 여기서 급락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그렇다고 흥하고 그런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낙폭 과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접근한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성, 단타로 잠깐 동안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어때요? 이런 모습이죠. 완전히 그냥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추세가 완전히 꺾여 있어요. 낙폭 과대죠. 포스코도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가 보면 실적 전망치를 보면 되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지금 9조 2천억으로 거의 사상 최대치를 찍었죠. 그러고 나서 올해 전망치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7조, 내년에 6조 5천억. 보세요. 이 실적이 점점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계속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강한 반등이 아니라 그냥 낙폭과대 반등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젠. 시젠은 지금 그 코로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지금 시세가 끝났다. 이제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시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젠의 차트를 보시면 반등 이후에 밀리고, 또 반등 이후에 또 밀리고, 또 반등 이후에 또 밀리고, 반등 이후에 또 밀리고, 반등 이후에 또 밀리고, 지속적으로 어때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고점을 16만원 찍어서 지금 3만원이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고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시세, 이 시세가 끝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동안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미 세력들, 큰손들이 다 해먹은 종목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조정할지 모릅니다. 시젠도 보시면 2020년 7월달 이때 고점을 찍었거든요.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 근처도 갈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낙폭과도 이런 것들 보시면 이 추세들을 보시면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종목을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런 성장주들의 지금 완전히 지금 꺾여 있습니다. 성장주들이. 지금 고점 11만원 대비 작년 11월달 대비해서 지금 14,000원이니까 고점 대비 지금
7%가 지금 빠졌거든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근데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많이 빠져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완전 무너졌다 하고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옆으로 행보하거나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떨어질 때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쓸 거란 말이죠.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주식이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 종목에 다 물려 있는데 누가 비싸게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흘러내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잠깐 반등 이후에 또다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예, 자동차도 지금 작년 1월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40% 정도가 빠진 상태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지금 이런 IRA 법이 통과가 되면서 완전 악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는 지금 악재가 되면서 지금 최근에 9월달부터 좀 반등 이후에 또다시 계속 밀리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밀리거나 박스권의 모습들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 완전 무너졌죠. 완전 무너졌습니다. 많이 빠진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느냐는, 주가라는 게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복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을 투자로 했다 그러면 지금 300만 원 돼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그런다고 여기서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전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런 카카오라는 종목에 물려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물려 있는 주식들을 누군가 계속 사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세력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다 털 때 올리겠죠.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상당 기간 운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이 낙폭과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현재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관망만 하셔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면 추세가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될 때,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이 있을 수 있고요. 지하 2층 밑에 또 지하 3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바닥이라고도 예측하고 들어가시면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지금 조정을 겪어야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반대로 지금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바닥 탈출을 못하고 있는데 상향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향.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근에 많이 강조해드렸던 그런 업황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해드렸던 게 지금 조선 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주를 왜 보셔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2의 호황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선업계 지금 수주량이거든요. 연도별로. 조선업계의 지금 최대 호황기가 언제였냐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이때는 지금 중국의 산업 발전이 진행되면서 이게 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중국에는 이때만 해도 선박 기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다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최대 호황기였죠. 산업에. 그리고 나서 최대 호황이 지나고 나서 중국의 기술력도 어느 정도 따라오고 나고
이제 그 글로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조선업이 거의 최악으로 상황을 변합니다. 한동안 변하다가 지금 이때 2015년도, 2016년도 이때 구조조정기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참 최악이었죠. 2016년도까지. 하지만 최근에 지금 모습을 보시면 이제 조선업이 지금 수주량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제2의 호황기라고 하는 게 거의 15년 만에 지금 조선업의 지금 상승 사이클이 온 겁니다. 수주량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선주에 많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성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가. LNG선 같은 경우에 선박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수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상승. 그 다음에 폐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선. 이 폐선은 뭐예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배죠. 선박이죠. 자, 이게 보통 선박의 경우에는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년 지난 선박들의 이제 폐선 내에 지금 막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폐선을 보유하고 있는 선주들은 이 폐선을 처분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선박 발주가 좀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나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나토 쪽하고 싸우고 있는데, 유럽의 이런 선박 발주 업체들이 중국으로 선박 발주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따라왔죠. LNG선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기술력 차가 한 2년 정도 난다고 해요.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지금 나토하고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대립 관계인데, 이런 나토에서 중국으로 계속해서 선박 발주를 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 선박 발주, 나토의 선박 발주가 어디로 갈 거냐? 바로 우리나라죠. 한국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간의 일감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성이 낮은 선박의 경우에는 수주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 선박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성이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선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말고 좀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많이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2차전지죠. 그 다음에 태양광 쪽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IRA 수혜주라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러면 이게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기 위해서 지금 무려 약 한 480조를 쏘아붓는 법안이고 올해 8월 달에 미국 상원을 통과를 했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 기후변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법안인데 기후변화는 뭐예요? 지금 뭐 화석연료, 석유라든가 이런 화석연료들을 지금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인플레이션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2024년부터 지금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5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신차에는 지금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혜택을 줍니다. 1,500달러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감축 법안의 지금 핵심인 거고, 이 감축 법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 미국에서 제조한 배터리에만 지금
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차에 좀 불리하다.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권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는 풀리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 법안 예산 규모 중에 지금 86%에 달하는 규모가 지금 에너지 보안과 기후 대응이다. 이게 바로 2차 전지 쪽하고 풍력, 태양광 쪽에 거의 집중된다는 거죠. ENI. 그래서 전기차는 당연히 수혜죠.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GM, 도요타, 포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한테 지금 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도 북미에서 생산돼야겠죠. 미국의 지금 배터리 업체도 지금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20%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태양광 쪽에서는 지금 하나솔루션이 이쪽에 많이 설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좀 수혜를 가장 볼 수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수혜 업체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에 공장이 많아요. 테슬라라든가 GM에 지금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GM과 스텔란티스와 또 합작 공장을 짓고, 최근에는 토요타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죠. 공장에 대해서. 그리고 혼다, 일본의 혼다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해 드리는 업종은 조선, 2차 전지, 그 다음에 태양광, 이 네 가지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만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 네 가지 업종 이외의 종목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업종의 종목들이 지금 노주가 계속 되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풍력 혹은 CS 윈드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CS 윈드가 8월 달에 강하게 상승 이후에 지금은 박스권 행보 중입니다. 빠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CS 윈드의 월봉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1차 상승을 한번 해요. 이게 1차 상승.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2차 조정기입니다. 2차 조정. 아직 이 조정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조정기를 끝나면 미국의 지금 IRA 수혜로 인해서 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태양광. 태양광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솔루션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솔루션도 8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는 자, 이런 단기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하나솔루션의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2011년도의 고점, 5만원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승해서 거의 5만원대 또 고점. 또 최근에 또 5만원대. 자, 고점이 지금 이렇게 3번의 고점입니다. 3번의 고점인데, 여기를 넘어선다고 하면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 5만원대가 좀 강력한 저항선이다 보니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 IRA 법으로 인해서 태양광이 계속 수혜를 보면서 아마 이 여기를 넘어서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캠 2차전지 쪽이죠.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전액 1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근에도 좀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은 보시면 다른 종목들, 아까 보였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세가 꺾여서 하향하는 흐름들이 나왔죠. 낙폭과대 종목들. 하지만 엔캠은 어때요? 지금 시세가 어때요?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엔캠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올해는 이제 적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요. 작년 대비해서. 내년에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711억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700억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쪽 종목 중에서는 저는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이런 구간이 제가 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8월달에 많이 올랐습니다. 5천원짜리가 거의 3만원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고점 찍고 거의 40% 가까이 조정을 했는데, 조정 이후에 지금 좀 박스권의 흐름도 나오고 있죠. 박스권 흐름도. 그리고 이수학의 월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9월달에 거의 무려 11년 만에 고점을 넘어섰어요. 고점을. 좀 무의미가 있고, 이수학도 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냐면, 실적 전망치를 보면,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데, 내후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급증을 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 지금 40% 많이 빠진 상태고, 지금 같은 구간이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경찰병을 보내면서 시세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에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형주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도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작년 영업이익이 1조에서 올해 지금 1조 7천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2조 2천억. 영업이익이 지금 해마다 급증하는 구조. 배터리 쪽. 그렇죠? 이런 종목도 지금 2차전지 쪽에 대형주에서는 삼성 SDI. 그 다음에 좀 LG 에너지 솔루션 여전히 좋죠. 여전히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올해 실적 기준 PER이 지금 100배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왜 이 종목이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PER은 높지만 앞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기 때문에 PER을 점점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오퍼를 용인한다는 거죠. 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게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급증을 하니까. 오퍼여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러분들이 계속 대형주로 보셔야 되고, 차전지 대형주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삼성 SDI를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 이거는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네, 지금 8월달부터 9월달까지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엔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진 상태인데, 아마 여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깬다고 하면은 좀 더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오면 이때 좀 매수하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도 실적이 엄청 좋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비캠, 이것도 펫배터리죠. 이것도 지금 9월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34% 정도 빠졌는데, 이것도 성일하이텍하고 비슷하게 여기가 이 저점, 이 12만원 밑에를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냥 관망인데, 여기를 깨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좀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좀 가담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쪽에는 태광이 좀 오늘도 좀 빠지면서 고점 대비 지금 1% 정도 빠졌는데요. 태광의 이제 추세를 보시면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아요. 추세선을 보면 아직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업 업황이 엄청 좋다 그랬죠. 그리고 태광은 조선 이후에 또 플랜트 쪽, 플랜트 발주가 지금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제가 봤는데, 물론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또 기자재 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태광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지금 가격이 많이 싸졌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앞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보고 있고요. 태광하고 비슷한 좀 상광밴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 대비 많이 싸진 가격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조선업 업황, 앞으로의 업황을 생각해 봤을 때 조선 관련주들은 상향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이것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6% 빠지면서 지금 121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는데 고점 대비 지금 20% 정도 빠졌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여전히 추세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의 모습만 보고 보면은 지금 하락할 만큼 내려온 상태다 라고 보이는 거고, 현대미포조선의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지금 강력한 저항선 구간이에요. 이게 2011년 1월 달에 이때가 10만원 초반대의 저항선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10만원 초반대의 저항선에 부딪힌 겁니다. 여기를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 다시 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대미포조선의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이 그동안 잘 버텨주다가 오늘 좀 5.2% 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빠졌을 때 이렇게 음봉이 났는데 거래량이 얼마 터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없어요. 이 올라갈 때 거래량 보시자고요. 상승할 때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뻥뻥뻥 터지죠. 그렇죠? 이게 조정할 때 거래량 어때요? 얼마 안 돼요. 이 세력들은 물량을 얼마 안 털고 있다는 거죠. 그냥 개인들 흔들깁니다. 15,000짜리가 지금 3만원 넘어가고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지 여기서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일렉트릭. 이 종목도 오늘까지 떨어졌으니까 매수하기 좋은 위치까지 온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별화는 당분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차별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상향 종목에 투자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던 대전지 이런 핵심 업종, 핵심 주도 업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 손실을 복구를 하고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익 내고 싶다면 상향 종목에 올라타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